안녕하세요, 블랙스완입니다. 자,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늘 장 초반 하락을 하다가 반등으로 마감을 했죠. 자, 그러면서 어제의 충격을 대부분 많이 한 모습이었는데요. 자, 조정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의 펀더멘털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이 오히려 세일 기간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공매도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자, 여러분은 공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작년 3월이었죠. 정부에서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다시 또 6개월을 더 연장을 했죠. 자, 그래서 다가오는 3월 15일이 공매도 금지가 끝나는 날인데요. 자, 공매도가 시작되면 주가는 다시 하락을 하게 될 거다. 개미들의 지옥이 될 거다. 외국인과 기관의 배만 불리는 잘못된 제도이다 등 수많은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찬반 의견이 많은 가운데 3월 16일부터는 공매도가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 공매도가 뭘까요? 자, 공매도가 도대체 뭐길래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 걸까요? 자, 공매도는 주가의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주가가 떨어지면 싼 값에 다시 매수를 해서 되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의 기법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A라는 주식이 있는데 현재 주가가 10,000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증권사에서 주당 10,000원에 10주를 빌립니다. 그런 다음 바로 주당 10,000원에 매도를 하죠. 자, 그렇게 되면 내 손에는 100,000원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 주가가 8,000원까지 떨어지면 주당 8,000원에 10주를 사서 증권사에 다시 갚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사이에 발생한 2,000원의 차익금을 수익으로 가져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떨어질 주식을 미리 빌려서 팔고 떨어지면 다시 사서 되갚는 일종의 하락 베팅을 하는 것이죠. 자, 공매도 시장을 보통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서 개인의 시장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외국인을 비롯한 기관 투자자는 이 대차 시장에서 낮은 수수료에 1년간 주식을 빌릴 수가 있는데요. 자, 반면에 개인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에 90일 이내에 빌린 주식을 매도해야 합니다. 자, 일단 주식을 빌릴 때부터 이 개인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성 역시 문제인데요. 개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관과 외국인이 한 발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서 떨어질 것을 알고 먼저 공매도를 하게 되면 개인은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들이 이 공매도의 타깃이 될까요? 보통은 경영 상태가 안 좋거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서 주가가 하락할 만한 그런 종목들에 집중이 됩니다. 또한 실적에 비해서 너무 오른 주가 역시 이 공매도 가능성이 있는데요. 자, 영업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과도하게 올라서 PER이 너무 높아진 주식도 타깃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슈에 많이 흔들리는 특히 바이오 관련 주식들이 그런데요. 아직 확실히 개발이 되지 않고 실물도 없지만 제품이 나오면 대박이 날 거야 하는 주식이 소문에 몰려서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되는데 그런 주식들이 공매도에 손쉬운 먹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공매도의 잔고도 한번 체크해 볼 만한데요. 자, 보시는 그래프처럼 공매도 금지 전후로 공매도 잔고 추이를 보시면 10위권 내에서 아직까지 절반 이상의 기업이 같은 순위권 내에서 움직이는데요. 자, 공매도 재개 이후 이런 종목들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차 잔고가 높은 그런 기업들도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요. 자, 추후에 발생할 공매도 예정 수량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외에서 주식을 대여하고 상환하는 거래인 이 대차 거래와 빌려온 주식을 장 내에서 매도하는 공매도는 상호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코스피 10위권 내의 종목들이 대부분 올라와 있는데요. 최근 주식시장에서 B2가 많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를 살펴보면 500조가 훨씬 넘는 우리나라 1등 주식이죠. 대차 잔고 금액 역시 높을 가능성이 충분하고요. 저 정도 대차 금액으로 쉽게 흔들리는 그런 주식은 아니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현재 가치를 봤을 때 쉽게 공매도를 치지 못합니다. 주가의 하락을 생각하고 파는 것인데 잘못 팔았다가 삼성전자의 주식이 날아가기라도 한다면 그 손해는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자, 최근 테슬라를 생각해 보시면 잘 알 수 있죠. 테슬라의 주가가 급등 전에 공매도의 단골 손님이었는데, 자, 주가가 날아가면서 공매도 세력들 역시 쪽박을 찾고 최근엔 공매도도 많이 줄어들게 되었죠. 자, 이 말은 갈 주식에는 공매도를 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공매도가 금지되었던 경우가 두 차례 있었습니다. 바로 2008년과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2011년이죠. 유럽 재정 위기 때인데요. 자, 그 당시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다시 재개했을 때 코스피 지수의 흐름은 어땠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반 한 달 동안은 소폭 하락을 했지만 이후에는 반등을 했습니다. 지난 2009년 5월 29일 공매도 재개 이후로 한 달 동안 코스피 지수는 0.41% 하락을 했고 2011년 11월 9일 공매도 재개 당시 한 달 동안은 1.71% 떨어졌는데요. 자, 공매도 재개 이후로 3개월간의 상승률을 보면 각각 14.03%와 5.61%로 코스피 지수는 상승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데이터만 봤을 때 이번에도 단기 조정은 올 수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주가의 상승은 이어진다는 겁니다. 자, 과연 이번에도 그렇게 될까요? 자,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로 공매도를 금지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8개국밖에 안 됩니다. 유럽의 6개 국가는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짧게 공매도 금지를 했었고, 말레이시아가 작년 12월까지 금지를 하고 올해부터는 재개가 된 상황인데요.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현재까지도 공매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보다 먼저 공매도를 재개했던 나라들의 공매도 재개 이후 주가의 흐름은 어땠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재개 이후 한 달 동안도 주가는 모두 상승을 했고, 지난 1월 15일 기준으로도 모든 국가가 2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역시 재개 이후 15일이 지난 시점인데, 자, 0.01% 떨어지면서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동안의 유동성 장세로 인해 주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손실 위험을 안고 쉽게 공매도에 나서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직까지 저금리와 달러 약세, 그리고 경기 회복을 위해서라도 당분간은 이 시중의 유동성은 커질 것으로 생각이 돼서 우리나라가 공매도를 재개한다고 해도 상승의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결국 공매도가 다시 재개가 돼도 삼성전자와 같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상승을 하고 기업의 펀더멘털이 좋은 기업은 쉽게 공매도를 칠 수가 없습니다. 물론 100% 보장은 아니지만 제 생각엔 굳이 공매도를 하려면 삼성전자와 같은 우량주 말고도 쉽게 해먹을 수 있는 그런 잡주들은 많이 널려 있죠. 그런 주식들을 놔두고 삼성에 잘못 공매도를 쳐서 테슬라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말 끔찍하겠죠. 사실 하락에는 끝이 있습니다. 영원이 되면 끝이 나는 것이죠. 하지만 상승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공매도로 인한 손실이 오히려 더 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공매도의 재개 여부를 떠나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과 기관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기업의 실적과 펀더멘털을 보고 꾸준히 분할 매수로 장기 투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히려 공매도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면 더 싸게 남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이죠. 장기 투자에 있어서는 공매도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공매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제 영상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